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영업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반기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 출입문 손잡이와 의자를 소독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면서 사실상 석 달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래에는 문을 닫고 있다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약 손님들 들어오고 장사할 수 있는 여건 되고 해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2월. 지난달 15일 1.5단계로 완화되며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됐지만 밤 10시 전 손님이 거의 없는 유흥시설은 사실상 영업 중단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룸당 4명 제한과 룸과 테이블 사이 이동 금지, 전자출입 명부 필수 사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노래는 한 사람만 부를 수 있고 춤추기도 금지되는데 위반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손님들 들어오시면 열 체크, 명단 체크, 저희 종업원들 마스크나 기본적인 정부에서 정하신 이 수칙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감염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막 흥청망청 먹으면서 또 마스크도 안 쓰고 하면 또 퍼질까 그것도 걱정되지. 한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 연장됐지만 양가 가족이 모이는 상견례와 직계가족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돌잔치도 전문점의 경우 4제곱미터당 1명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어제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하며 누적 확진자가 610명으로 늘어난 제주. 방역당국은 보름 연속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확산세 차단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병원 의료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화이자 백신 1,800회분이 어제 제주에 도착함에 따라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제주대병원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진 1,8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은 해동 이후 120시간으로 안전한 접종을 위해 나흘 안에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상대방의 갈등을 부추긴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은 제주 도민의 의사는 이미 확인돼 토론의 시간은 끝났다며 원희룡 지사의 공개 토론 제안을 일축하고 원 지사와 국토교통부가 민의를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의를 거스르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자신의 책임을 요리조리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심상정 의원에게 찬성단체의 배후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다며 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항 발표되기 전에 투기 붐이 일었거든요. 정부 들어보면 그때 와서 땅 먹고들 계속 사고 그냥 뭐 물밀듯이 들어와서 땅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홍명환 도의원이 갈등을 조장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도의원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면서 실제로는 SNS와 예산 심사 권한을 이용해 제2공항 반대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위임한 것은 아니다. 공정으로 포장해서 뒤로는 온갖 불공정의 일을 남발하라는 권한은 더더욱 아니다. 찬성단체들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국토부가 제2공항 문제를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거를 빨리 결정해 주십사 하는 촉구 결의안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들어보는 방 인원해서 이거 의장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의논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도민 갈등에 정치권까지 가세한 가운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LH 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국토부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제주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2공항 예정 부지가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발표된 것은 지난 2015년 11월. 그런데 입지 발표 전 성산읍 토지 거래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1년 전 3천여 건이던 토지 거래가 6천여 건으로 갑절넘게 늘어난 겁니다. 입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터져나온 가운데 제주도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예외 없이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신속하게 조사하여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전후로 이루어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공직자 이름을 대조하겠다는 겁니다. 거래자 중에 공직자가 확인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업무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투기 여부가 확인되면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법률 이런 거에 따라서 위법 사항이 됐을 때는 법률적, 행정적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시작 전부터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 거래는 제외됐기 때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직자와 퇴직자는 물론 직계가족과 형제자매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투기가 확인되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경기도와 대조적입니다.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우회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원희룡 지사가 공직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무의미한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수사관 24명으로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도 중점 단속합니다.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추위에 숨지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 실태가 알려지며 정부가 개선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일부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양식장 관리사,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 침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쿠산사 씨도 다른 직원들과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여기 생활하시는데?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관리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이 있거나 건축물 대장에 주거시설로 돼 있어야만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해주고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주지 않기로 지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를 주택으로 바꾸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바꿀 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 반면 바꾸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못해 어민들은 안절부절입니다.
뭐 샤워나 냉난방이나 모든 게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실사를 와서 진짜 이걸 확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600여 개 양식장과 양돈장들 모두 사정이 비슷해 관련 업계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관리사 가운데 안전과 편의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관리사로 전부 허가해놓고 건축행위를 허가도록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지침만 그렇게 바꿔놓은 거잖아요. 거기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워버리는 거는 이건 현실로 너무 안 맞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현실은 외면한 건 아닌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강릉시가 통신과 카드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 특성을 분석해봤습니다. 청년층이 많이 찾고 맛집과 커피가 여행의 매력 포인트로 나타났는데요. 강릉시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지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이나 자영업자 창업 등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내내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강릉시 월화거리 일대, 중앙시장이나 오래된 전통의 맛집, 청년들의 취향을 사로잡는 신규 업소가 몰리며 젊은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강릉시가 카드와 통신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10월까지 방문객은 3분의 1이 20대, 그 뒤를 30대와 50대가 차지했습니다. 기지국으로부터 수집되는 LTE 시그널 데이터를 재료로 활용해서 개인정보가 문제되지 않도록 이제 비식별화 처리한 데이터이고요. 인구의 성, 연령, 또 주야간 상주지 등에 대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전통 문화 콘텐츠가 많은 명주동 일대도 젊은 층 방문객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옛 도심 쪽으로 청년층이 몰리며 지난해 강릉시 관광객은 20대가 24.5%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50대는 규모가 비슷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영진 해변도 20, 30대가 많이 찾는 관광지로 나타났습니다. BTS 버스 정류장이 있는 주분진 해변 일대에는 중장년층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향후 관광객 연령층의 변화도 엿보입니다. 자연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바다 부채길은 50대, 40대, 20대 순으로 관광객 비율이 높았습니다. 5개 주요 관광지 모두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이 가장 많았지만 월화거리와 명주동은 대학생 방학 시즌인 설 연휴에도 붐볐고 바다 부채길은 5월 가정의 달이나 10월 단풍철에 관광객이 많이 몰렸습니다. 관광객의 거주지를 살펴보니 경기도 30.3%, 서울시 22.4%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겼고 강원도가 26.9%를 차지했습니다. 즉 85%가량이 수도권이나 강원도여서 다른 지역 관광객을 끌어들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릉 여행하면 무엇을 생각하는지 SNS에 언급된 단어들을 분석했더니 여행, 맛집, 바다, 카페 순으로 많아 바다 외에도 맛집과 커피의 도시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젊은 층과 노년층,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 서비스를 달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 제공해서 앞으로 강릉 관광은 코로나19 상황에는 비대면 관광을, 이후에는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관광 서비스 과정에서의 어떤 비대면 증가라든가 플랫폼 시장의 중요성 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주목받던 변화들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또 젊은 층 취향에 맞는 숙박업의 다변화, 나홀로 여행족을 위한 콘텐츠 개발,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비가 오면서 잠시 깨끗한 대기를 회복했지만 다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올봄 들어 첫 황사지만 농도가 짙어서 오늘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북서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만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이면 비가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후 오늘 제주도도 황사가 관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이 주황색의 넓은 영역이 황사인데요. 그제부터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강하게 발생했습니다. 점차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 서쪽 지역부터 영향을 주겠는데요. 현재 백령도와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만 황사가 관측이 된 상황이고요. 낮부터 제주도까지 황사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제주가 공기질이 양호한 편인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으로 점차 먼지의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에서 현재 황사 위기경보 관신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호흡기 질환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황사는 내일부터 점차 약화되겠고요. 목요일에 비가 내리고 동풍이 불면서 다시 먼지가 씻겨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현재 제주시는 14도, 서귀포시와 성산은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와 고산 14도, 서귀포시 18도, 성산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포근한 날씨 속에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까지 바다에 해무가 낀 곳이 있어서 운항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현재 급변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까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오전 시간대 항공편 이용객들은 지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목요일에 동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내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과 손님들이 대마를 흡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강모 씨와 직원, 투숙객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의 모바일 감정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고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모 어린이집의 원화 상습 학대와 관련해 피의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어린이집 원화는 청각과 지체장애 아동을 포함해 16명으로 확인됐고 원장과 보육교사 6명 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9일 농협은행 노형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 구입대금 800만 원을 이체하려던 50대 여성의 송금을 막는 등 올 들어 보이스피싱 사고 3건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를 규탄하고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유혈 사태 중단과 구금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등 쿠데타 중단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다각적인 조치와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도의원 10명이 참여했는데 오는 17일 개회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드림타워 판매 시설은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점포인데도 제주도가 개장을 서두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의 면적조사 요구에 제주시는 40일째 측정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카지노 이전 허가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를 앞두고 시간 끌기를 그만두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